기타 소득 과세 방법.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. 과세 방법. 자, 과세 방법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과세를 어떻게 할까는 첫 번째 원천 징수를 하냐. 두 번째는 종합소득이 합산하냐. 종합. 합산하냐 이거예요. 만약에 합산하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? 분리과세 된다는 거예요. 분리과세. 요게 핵심이다. 자, 기타 소득은 좀 복잡해요. 이게 우발적 일시적 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야.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. 그래서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 이미 배웠죠. 뭐 뇌물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었죠. 그렇죠? 또 뭐도 안 했어. 계약금, 위약금이 대체되는 경우 있죠.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. 이런 경우 하지 않아요. 원천징수 하지 않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거죠. 원천징수 됐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렇죠? 분리과세라는 것도 되게 다양해. 그래서 무슨 얘기냐? 기타 소득에 대한 합산은 분리과세가 있어. 분리과세.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것도 있어. 그래서 복권, 당첨소득 이런 거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거예요. 종합소득 원천징수가 안 됐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것도 있어.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것도 있다. 다양한 거야. 생각을 해보면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조항이 있는데, 물론 연금소득에도 있었는데 선택적 분리과세 조항이라는 게 있어. 저는요 그냥 분리과세, 아니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할게요. 종합과세 안 할게요. 나는 선택적 분리과세 조항이 있다. 이 선택적 분리과세는 기준 금액이 있는데 그게 기타 소득 역시 금액이에요. 금액. 기타 소득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. 이게 연간 300만 원 이하다 라고 하면 내가 종합과세 안 할 수도 있는 거야. 선택적 분리과세. 그러면 시험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자신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해봐라 나오는 거야. 그러면 이게 원천징수 세율만큼을 부담한다는 거잖아요.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게 완납적 인세금이 되잖아요. 그럼 원천징수 세율이 얼마냐면 여기 해당되는 게 대부분 20%예요. 20%. 기타 소득 금액의 20%를 뗀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내가 이게 합산되면 나의 뭐랑 비교해보면 돼? 한계 세율과 보통 비교해보면 되겠죠? 물론 걸리는 경우가 어렵겠지만, 그래서 한계 세율과 비교하는 게 일반적이다. 그러면 나의 한계 세율이 만약에 24%라면 분리과세 하겠죠? 15%라면 종합과세 하는 게 낫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%, 24%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15%라면 종합할 테고, 그렇죠? 한계세율이 24%라면 분리과세 신청하겠지.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된다. 계산해 보면 이걸 잘 구분하시면 돼요. 자, 같이 이제 교재 볼게요. 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. 어떻게 과세할 거냐라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원천징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. 그래서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거의 가로 안에 있는 걸 밑줄 그어야 되겠네요. 그래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, 배상금 할 수가 없죠. 원천징수? 원천징수 안 한다. 뇌물, 알선수재, 배임수재에 따라 받는 금품도 원천징수 할 수 없죠. 그래서 원천징수 안 되는 것들이 있어. 그러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가?
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죠. 세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니까 종합합산해서 신고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. 자, 그럼 원천징수 세율이 거기 나와 있죠. 그래서 복권 당첨금 등 있잖아요. 도박성 있는 것들은 20% 원칙인데 3억 원이 넘게 되면 30%를 원천징수한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봉사료 지급 금액 있잖아요. 이거 사업소득에서도 있었죠. 그래서 봉사료 받는 사람이 우발적 일시적이었다라고 하면 기타 소득이 되고,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돼요. 사업소득에서도 원칙적인 원천징수세율이 3%였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료는 5%였잖아요.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5%로 가고 있다. 자,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이거 전에 배웠었던 거죠. 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놨다가 돈을 연금 외에 수령하게 되면 15%로 원천징수한다. 요 세금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. 합산하면 굉장히 불리하죠. 그래서 무조건 15%로 분리과세한다. 옆에 분리과세도 적어두세요. 동그라미 4번은 노란우산 공제라는 건데요.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도 기타소득 연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연금과 유사하다. 기타소득의 원칙적인 원천징수세율은 20%예요. 20%. 그래서 5번이 원칙적인 세율인 거죠. 6번, 7번은 묶으시고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거죠. 그래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. 그럼 이제 원천징수 조항과 합산과세 조항을 연결한 게 종합과세, 분리과세 요거죠. 그래서 일단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연금에 수령하는 거 있죠. 무조건 분리과세 하고 있다. 두 번째, 서와 골동품의 양도소득 있죠. 요거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. 세율은 연금의 수령만 15%고 나머지는 다 20%라고 생각하셔도 돼요. 복권도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. 자,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항목이 있죠. 이게 동그라미 1번 약간 입법 실수 같아. 내 느낌에는 솔직히 말하면. 근데 100% 이해할 수는 없어 나도. 그래서 그냥 암기하실 수밖에 없는데 직무발명 보상금 기억나죠? 그래서 근무기간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근무기간 외에 받으면 우리 기타소득이었었잖아요. 퇴사 후에 이것도 기타소득인데 무조건 종합과세 하래. 심지어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종합과세 하래. 선택적 분리과세 조항이 적용 안 돼. 300만 원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. 여러분 이 3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기타소득 나머지 다 합쳤을 때 300만 원이야. 건바이 건으로 300만 원이 아니야. 전부 다 합쳤을 때 300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 뭐는 빼시는 거야? 직무발명 보상금은 빼시라.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당연히 무조건 종합과세 할 거예요. 원천징수 된 바 없으니까. 선택적 분리과세 조항이 조금 어려워. 그래서 위에 1과 2에 동그라미 1, 2에 해당하는 소득 외. 그럼 동그라미 쳐요. 외의 라고 돼 있죠. 외. 이거 빼고 나머지가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 되었다면 뭐하라? 선택적 분리과세 소득이다. 그럼 선택적 분리과세를 넣을 때 뭐만 조심하면 돼요?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있잖아요. 요거는 300만 원 기준에서 같이 포함해서 보셔야 돼. 300만 원 기준에서 포함해서 보라. 개인적인 생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은요. 직무발명 보상금은 이게 앞으로 계속 받을 거니까 이제 종합 합산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입법자가 판단한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은 종합과세해라.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라고 판단한 것 같아. 조금은 계속적 반복적에 가깝다라고 보니까 실제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은 아니지만 지급이 계속 반복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선택한 것 같아.